안녕하세요. 다음 달 5월 18일부터 농지를 취득할 때 이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화가 되고 또 그리고 추가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강화가 됩니다. 기존에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하고 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양식,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 작성하는 내용이 좀 더 강화가 되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영농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양식을 강화하게 됩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강화가 되냐면 영농 거리, 그리고 영농 경력, 그리고 농사의 착수 시기 또는 수확 시기, 그리고 3년 동안 6개월로 나누어서 어떤 작물을 심고 그리고 누가 농사를 짓고 또 그때 들어가는 자금은 어떻게 준비를 할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지자체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농지에 대한 영농 의지가 있고 그리고 정말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 거리를 적게 되어 있는데 현재 취득하는 농지와 주거지와의 거리 또한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 농지가 있다면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가 있다면 그 농지와 또 신규로 작성하는 농지와의 거리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참조해서 거리가 또 너무 멀면 뭐 경기도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가 있는데 부산에 있는 농지를 구입했을 때 과연 경기도와 부산에 있는 농지를 동시에 경작을 할 수 있는가?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 번 더 의심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성 강화뿐만 아니고 기존에는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만 제출을 하고 이 영농 계획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주말 체험 영농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영농 계획서, 이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사실 크게 이 사람이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는지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주말 체험 영농으로 취득하는 그런 농지도 이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게끔 만들어서 좀 더 꼼꼼하게 이 사람이 정말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휴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처분 의무,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를 할 수 있게끔 이 주말 체험 영농도 주말 체험 영농 농지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명서 제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그리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리고 추가로 이 증명서 또한 앞으로는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농업인이 아닌 개인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과연 이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이 또한 지자체에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존의 농업인이라면 농업인 확인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받을 수 있는 이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고, 만약 농지를 취득하는 주체가 농업법인이라면 정관을 제출해야 되고, 5년간의 표준 손익계산서, 5년간 표준 손익계산서 또한 제출해야 하고, 그리고 이 농업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농업인이 과연 제대로 된 농업인인지, 그리고 그 농업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또한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유로 한 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을 했다면 공유로 취득한 약정서, 면적을 표기해서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도면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의 농지를 2명이서 공유로 취득을 했다면 A가 300제곱미터, B가 700제곱미터로 취득을 했다고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경계를 만들어서 이 도면 또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법 전용 농지.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이 제한이 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판단을 해서 3개월 내에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원상 복구 계획서, 이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해서 과연 원상 복구가 3개월 안에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때에 한해서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해 주게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매년 실시하는 농지 실태 조사에 농지 범위가 구체화됩니다. 매년 1회 9월에서 11월경에 농지 실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 지적이 되면 농지 처분 의무, 그리고 농지 처분 명령, 그리고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달 5월 18일부터는 이 농지 실태 조사를 시행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해서 빠지는 농지 없이 제대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농지를 실태 조사 하냐면 5년 내 취득한 농지, 5년 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발급된 농지는 농지 실태 조사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고, 두 번째, 관내 거주자. 이 관내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관내 거주자라고 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그런 농지 소유자가 취득한 농지는 농지 실태 조사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유농지.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는 이 또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또한 이 농지 실태조사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법인.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는 무조건 전수조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도 무조건 전수조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외국인.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 또한 전수조사 하게끔 그렇게 변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음 달 5월 18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요. 이렇게 점점 더 앞으로는 농지를 취득할 때 과연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과연 농업 경영에 이용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아주 까다롭게 검증을 하고 검증이 된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농지증을 발급해 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농지를 취득할 예정이라면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과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발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지인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